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51을 먹은 50대 중년 여자입니다. 직장을 다닌 지가 오래되어 컴퓨터 앞을 떠난 지도 오래였는데 사연 하나로 일이 컴퓨터 앞에 앉아보게 되었네요.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정주부입니다. 애가 둘인데 애들도 다 커서 제가 더 이상 뒷바라지를 할 일이 없고요. 지들 친구랑 노는데 더 좋다는 애들이라서 저는 저대로 이웃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집에서 가끔씩 모여 같이 밥을 해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몸 관리를 해야겠다며 주말마다 등산을 하자고 하길래 주말도 나름 보람차게 보내며 사는 중이었고요. 사는 게 그저 유했다 보니 저는 걱정이랄 것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가정에 책임이 강한 남편이 바깥에서 일도 잘해오기도 했고 저는 저대로 자식들 잘 키워놓고 대학까지 다 보내놓은 후였어서 딱히 고민을 떠안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자 좋게 보이는 저에게도 고민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 먹고 눈까지 침침해지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고요. 저희 시댁은 보통의 집안들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는 시어머니셨고 하나는 형제자매들의 우애였는데요.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병치레를 좀 심하게 하셔서 집안에서는 가장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하고 난 후에 입원하고 수술하신 것만 수차례가 넘으셨고요. 수술을 받고 나면 치료 후유증으로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느라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야 했어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아픈데 보살피는 건 당연했는지라 저도 며느리로서 제 할 일을 하며 최대한 어머님 뒷바라지에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든 점도 있더라고요. 형제자매들 간의 수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시어머니의 병간호 비용을 대고 노동을 할애해가며 시간을 쏟아야 했던 겁니다. 가장 힘든 건 맏며느리인 저였고요. 남편한테는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실상 남편이 장남이라서 시어머니를 가장 각별하게 챙기긴 했으나 남편 혼자서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는 게 한계가 있었죠. 어머님이 지방에 살고 계시기도 했는데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했다 보니까 쉽사리 어머님과 왕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바람에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도련님께서 시어머니 집으로 왕래를 해가며 어머님을 보살폈고요.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어머님을 챙겨가면서 지내주셨죠. 저희는 그게 감사하다고 따로 도련님께 돈을 붙여드리며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 했고요. 하지만 이게 지속이 될수록 저희 남편과 도련님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돈을 쓰게 되며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대학을 가게 되어 등록금을 내줘야 했고 도련님네도 살림이 팍팍한데 어머니 병치레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다 보니 서로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죠. 도련님이 힘들어 죽겠으니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오라 화를 내실 때마다 남편도 참 난감해했었고 그렇다고 갑자기 시어머니를 서울집에 모셔올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난처했습니다. 제 아무리 시어머니랑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자식들한테 모두가 다 공평히 재산을 나눠주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지금 살고 있는 지방의 전원주택 하나와 인근에 있는 산 대지 몇 평이 전부였었는데요. 자신의 병치레를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있는 아들들한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고 있는 시누이들한테까지 싹 다 공평히 나눠줄 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랑 도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제 3자나 다름없는 제가 보더라도 이건 공평한 게 아니란 생각에 화가 좀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먼저 총대를 메고서는 형제들을 불렀고요. 지난해 추석 코로나 이후 정말 오래간만에 온 가족들이 시댁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한참 나누고 나서야 서로 시어머니를 번갈아 챙기는 게 맞다는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막내 시누이가 한편이 되었고요.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큰 시누이가 혼자 맞선 채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답니다. 큰 시누이는 늦지막히 결혼을 해서 애를 셋 낳았거든요.
막내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고요. 자기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해서 시어머니를 챙길 수 없단 말로 시어머니를 나물라라며 한참 동안 형제들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절했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일에 돈까지 들여가면서 나설 수 없다는 말로 끝까지 자신을 대변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거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정도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받고 싶다는 큰 신우의 못된 식부가 훤히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며 저나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큰 신우를 원망했고요. 그렇게 대화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료가 되었어요. 자기 애가 공부를 해야 해서 얼른 가봐야겠다며 큰 신우이가 먼저 시댁을 떠났거든요. 그 바람에 나머지 식구들도 어영부영 하다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해산을 했고요. 형제자매가 많으면 이런 크고 작은 사소한 돈 문제가 큰 갈등을 일으키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씁쓸하고 또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사는 게 풍족하지 못하면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서 절대로 자식한테 돈을 퍼주기만 하지 말고 내 몸은 내가 챙기며 살아야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뜻밖에도 큰 시누이에게서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큰 시누이가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저한테로 바로 연락을 해서는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남매끼리 갯돈을 모아서 앞으로 지출을 하게 될 시어머니의 병원비나 간병 비용을 대면 어쩌냐고 말이죠. 각자 일정 돈을 공평하게 모아서 한 통장 안에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쭉 어머님을 보살피고자 하는데 너무 괜찮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남편한테 말을 전하고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다며 뜻을 모았죠. 남편도 큰 누나가 웬일로 철든 소리를 했냐며 새삼 놀라워했고 도련님과 아가씨는 바로 갯돈을 모으기 시작하자며 행동으로 옮기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시댁 식구들은 이 나이 먹고 시어머니 병원비로 쓰겠다면서 갯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우애를 다지기 위해 여행 경비나 외식 경비로 가족 갯돈을 모은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돈을 더 쓰거나 낭비하는 걸 막고자 싸움을 차단하겠다고 갯돈을 모으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지난해 말에 모으기 시작한 갯돈은 얼마 전까지 이어졌고요. 각자 집에서 내 형제 자매들 다달이 월 10만 원을 보탰습니다. 10만 원은 큰 시누이가 낼 수 있다고 말한 최대 금액이어서 정해진 것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자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형제이니까 좀 더 보태겠다며 자진해서 다달이 월 20만 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아가씨도 지금껏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월 20만 원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각자 형제들이 다달이 모으는 돈이 60만 원이었어요. 가끔씩 저희 애들도 할머니 병원비에 보태고 싶다며 알바 비용을 보내준 덕분에 벌써 모이고 모인 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었지만 얼마든지 도련님께서 어머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간병을 하며 쓸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 돈으로 나중에 어머님 장례 비용도 지불할 테니 큰 불만이 없이 돈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통장이랑 카드는 시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도련님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련님의 와이프인 동서가 저한테 죽겠다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형님은 카드를 언제 다시 돌려주신대요? 라고 말이죠. 돌려준다고 한 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태 소식이 없다며 저한테 대신 형님 행방을 묻더라고요. 형님이 저희 부부가 사는 동네 인근에 살고 계셔서 마음만 먹으면 집에 찾아가 소식을 묻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랑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그간 한 달 동안 형님이 가족 갯돈 통장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지방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보살피는 것도 아니었던 형님이 왜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왜 한 달 동안이나 카드를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 궁금증이 미치도록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님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댁에 가서 그 카드를 직접 받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의심이 되어 죽겠더라고요. 도대체 그 카드를 뜬금없이 형님이 왜 가지고 계시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애초에 갯돈을 모으자고 제안을 한 것도 큰 형님이셨기에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형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애들이 다 같이 나서서 갯돈 통장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 왔었기에 그 소중한 돈이 허무하게 쓰이면 어떠나 싶은 걱정에 신우이를 자꾸 더 의심했죠.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한테 바로 이 사실을 고했고요. 남편조차 모르고 있었는지 바로 도련님이랑 통화를 하고는 어두워진 표정으로 바로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혹여나 허투루 쓰이진 않았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며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은행 계좌 내역을 보자마자 육성으로 아씨라고 탄식을 내뱉는 남편 때문에 직감을 했고요. 제 눈으로 컴퓨터 화면에 뜬 그 내역서를 훑어보는데 남편을 따라서 탄식이 나오는 걸 떠나 욕이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무슨 식당에서 10만원, 무슨 식당에서 또 10만원, 급기야 저희 동네랑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한우 맛집이라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식당의 이름이 떡하니 계좌 내역에 찍혀 있는데 와, 신우이가 지 입으로 들어갈 먹거리를 사 먹느라고 사소히 가족 갯돈을 썼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많게는 몇십만 원, 적게는 10만 원씩 말이죠. 분명 벌써 모아놓은 돈이 몇백은 훌쩍 넘어야 했는데 남은 돈이 꼴라 100만 원 언저리에밖에 없었고 남편은 바로 도련님께 물었죠. 그간에 어머니 병원비며 약값이며 다 내역을 달라고 해서는 총 금액을 계산했는데 신우이가 밖에서 처먹느라고 쓴 돈은 반에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망설일 것도 없이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오면 니네 집으로 쳐들어가서 자식들 앞에서 개 쪽을 줄 거라며 난리를 피웠는데도 신우이가 바빠서 못 온다며 울고 불고까지 하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켜놓은 채로 신우이한테 온갖 쌍욕을 날려가면서 혼을 냈죠. 누나가 사람이야? 엄마 병원비 보태려고 남매들끼리 부담 좀 돌고자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멋대로 쓰는 게 사람 새끼냐?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동생한테 욕까지 처먹으면서 혼이 난 신우이가 뭐라고 변명을 한 줄 아세요? 바로 그 집 자식들 애 셋을 들먹이며 이유를 댔어요. 우리 집에 애가 셋이나 있잖아. 막내는 고3이고 몸보신을 시켜야 하는데 엄마가 돼서 제대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서 카드를 좀 썼어. 근데 이거 내가 금방 갚아서 다시 돈을 집어넣으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지 자식들 걱정부터 하고서는 지 자식들 입에 고기를 먹이겠다며 가족 갯돈을 썼더라고요. 막내가 고3이라서 잘 먹어야 하는 나이라며 말이죠. 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친엄마의 병원비로 탄탄히 쓰라는 돈이었는데 그걸 식당에서 몇십만 원씩 턱하니 결제를 하다니 저로서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신우의 행동이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거리며 흔들었고요. 머리가 지끈거려서 먼저 방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보니 신우이는 남편한테 아주 싹싹 빌며 매달렸어요. 바로 카드를 돌려줄 거고 자신이 쓴 만큼 돈을 다시 채워놓은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딱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며 아주 애걸복걸을 하며 빌었고 그제서야 남편은 피곤하다며 하루의 시간을 주고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괴로운 하루가 흘렀어요. 저는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 아이들이 고생해서 알바한 돈까지 보태서 채워놓은 통장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큰 신우이보다 10만 원씩 더 보태놓은 걸로도 모자라 가끔씩 그달이 여유가 있으면 1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내기도 했었어요. 우리 가족이 돈을 가장 많이 보태넣었었고 그래서 사실상 갯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지분이 가장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우이가 멋대로 지 자식들 생각만 하고서는 고기를 사 먹이며 썼다고 생각을 하니 분해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신우이를 향한 쌍욕을 마음속에 퍼부어대며 밤을 지새웠고요. 그러다 이른 오후가 되어서야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괴로워 죽겠어도 밤은 해먹어야 했으니 이따 저녁에 애들 해먹일 장이라도 보려고 가까운 대형마트로 나섰어요. 그리고 전 대형마트에 갔다가 정말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인물을 마주했습니다. 정말 보자 하니까 사람을 보자기로 아는 건지 큰 신우이를
그 앞에서 마주하고야 말았네요. 그것도 미용실에서 말이죠. 마트에 주차를 하고서 장을 보고 난 후 마트 앞 곱창집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마트 밖을 나갔어요. 혼자 늦은 점심 정도는 먹어야 했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거라도 먹어보려고 그 집에 찾아갔다가 곱창을 포장한 후 마트 주차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한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저도 모르게 가게 앞에 떡하니 선 채로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곱창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작은 동네 미용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게 앞 창문에 마주 앉은 채로 신우이가 머리에 파마를 하려는지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을 뒤집어 쓰고서는 잡지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꼬락 서니까 그 모양이어서 처음엔 신우이인 줄을 몰라봤다가 다시금 보니 신우이였어요. 돈 없다고 고3 아들 걱정이 된다며 팔짝 꼬인 소리만 골라하며 불쌍한 척을 하던 게 바로 어제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파마를 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미용실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신우 얼굴로 말이죠. 신우는 기겁을 하며 창문 앞에 서 있던 저를 보고 소스라지게 놀랐고요. 저는 저대로 급고를 하고서 여태 도망을 안 치고 있는 신우의 태도에 놀래하며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는 파마 기계에 머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고개도 반쯤 돌린 상태로만 너가 여기 어쩐 일이야? 라면서 저를 향한 놀란 기색을 못 숨기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전 손에 쥐어든 곱창 포장 용기를 힘으로 짓눌러가며 화를 참은 채 물었습니다. 그간의 갯돈으로 쓴 돈은 다 물어내고 파마를 하시는 거죠, 형님?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형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따 얘기를 하자며 저를 얼른 미용실 밖으로 나가라 떠미셨고 뒤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게 수치스러웠던지 이상한 소리를 하네? 라고 하면서 저를 모르는 사람인 마냥 우스운 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얼른 파마기기를 치워달라며 미용사를 불렀고요. 저는 형님이 그 파마기기에서 머리털을 빼내는 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형님의 가방으로 추정이 되는 곳에서 지갑을 꺼내 들자마자 개똥 카드를 찾아냈죠. 누가 봐도 그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한 것 마냥 지갑 안에는 그 카드 하나밖에 들어있질 않았어요. 현금조차 없었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챈 건지 형님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딱 이것만 하고 돌려주려고 했어. 라고 말입니다. 와, 정말 그 순간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는 듯한 상상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얼굴이 시퍼개져가는 게 몸소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했죠. 내 자식들과 내 남편이 더 많이 퍼다 놓은 갯돈인데 그 돈을 시어머니를 직접 옆에서 모시고 있는 도련님도 아니 큰형님이 썼다고 하니 미치도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쓰는 걸로도 모자라 이젠 하다 지 머리를 뽑겠다고 미용실까지 찾아와서는 마지막으로 돈지랄을 하려다가 저한테 딱 걸리기까지 하셨으니 저는 황당한 걸 떠나서 뭐 이런 하찮은 인간이 다 있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 남편한테 보냈어요. 개똥 카드밖에 들어있지 않던 지갑도 찍어서 보냈죠. 지금 머리 뽑다가 나한테 딱 걸렸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남편이 딱 한마디 하며 절 거들더라고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남편의 말에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집에서 아이돌 보고 남편 거들며 조용히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고는 하지만 저도 내면에 자식 키우고 남편 거들며 쌓인 화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 화를 풀지 못하고 살았을 뿐 언제라도 때가 되면 풀 작정이었어요. 나이 먹어 조금 유순해졌을 뿐 젊을 적엔 할 말 다 하고 살며 속 시원히 살던 저이기도 했고요.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고서 지 돈만 챙길 줄 알고 지들한테 얻어질 콩고물만 따져가며 챙기는 신우이의 저 거지 같은 근성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파마만 하고 카드를 돌려주려고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결국 팔자 좋게 잡지나 쳐보며 머리를 볶고 있던 신우이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줄 참이었네요. 막 미용사의 도움으로 억지로 기기를 끌고 머리를 풀어달라 요청을 하고 있던 신우이. 저는 그런 신우이의 뒤에서 미용사님을 밀어내고 제 손으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네, 제 손으로 신우가 뽀꾸려다만 그 머리채를
아주 불태워 싹 다 잘라버릴 참이었던 겁니다. 손에 잡으니 미끌미끌한 파마액이 다 묻어나더라고요. 그게 더 꼴보기 싫어서라도 더 빨리 신우를 해치우고자 했습니다. 하도 머리가 미끌거리길래 신우의 머리통을 통째로 잡아채서는 미용실 의자 밖으로 끌어잡아다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홧김에 제 손으로 미용실 가위를 집어서 신우이의 머리를 한순간에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허공으로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가위를 잘라버린 덕분에 가위질이 한결 수월했어요. 약간의 망설임이나 장애물 하나 없이 바로 잘려진 머리카락은 신우의 눈앞으로 떨어졌고요. 저는 감히 또 파마 따위는 하지도 못하도록 몇 번의 가위질을 더해서 신우 머리채를 아주 듬성듬성하게 커트를 잘해줬어요. 마치 누가 보면 6.25 전쟁을 막 벗어난 난민 마냥 제 눈에 보더라도 사람 꼴이 흉악해져 보일 정도로 아주 듬성듬성하게 머리를 잘라놨습니다. 머리가 잘려나는 소리와 함께 신우는 울부짖었고요. 저는 제 손에 묻어나는 파마용액이 짜증난다며 서둘러 신우이한테서 떨어졌어요. 파마해줄 필요 없어요. 2년이 어머님 병원비 된다고 가족끼리 모아놨던 갯돈을 훔쳐다가 지 자식들 고김 처먹인 걸도 모자라 지 머리 뽑겠다고 여기 온 겁니다. 파마 따위 해주지도 마세요. 라고 하며 미용실 사장님께 호소를 했고요. 더러워진 제 손을 치켜 세워 올리면서 이거 어디서 닦아야 해요? 라고 물으니 가게 사장님이랑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도와준다면서 미용실 안에 있던 세면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들 저를 돕겠다며 일심동체가 되어서는 손가락으로 세면대를 지목하시는데 순간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든든해서 웃음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답니다. 저는 미용실 안에서 신우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난동을 비운 후 제 손까지 친히 닦고선 입구에 놔뒀던 포장 곱창까지 잘 챙기고서는 미용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여전히 신우는 파마를 하려다 머리채가 잘리고선 어안이 벙벙했던지 울부짖는 소리만 내며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문을 열고 막 나서려고 하니 뒤에서 미용실 사장님이 따라 안 나서고 뭐해요? 라고 하면서 신우이를 보채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빨리 가게를 좀 나가달라고 말이죠. 미용실에서 나오고 나자마자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뒤를 다시 돌아보진 못했지만 아마 신우이는 가게 안에서도 푸대접을 받다 못해 결제를 할 돈이 없었다 보니 바로 정신을 차리고 미용실에 나왔을 겁니다. 저는 혼자 포장곱창을 곱게 챙겨서는 마트 주차장까지 돌아왔고요. 그제서야 차 안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질렀다면서 말이죠. 그러니 남편은 딱 하나를 물었습니다. 카드는 챙겼어? 라는 질문을 말이죠. 남편이 원한 건 갯돈이든 카드 딱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임무 수행을 완료했다는 대답을 남기고 유유히 갯돈카드를 챙기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요? 온 가족들의 원망에 욕설을 내뱉으며 거의 소외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젠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갯돈이라는 꽁돈을 좀 얻어보려다가 이제 남매들이 번갈아 가면서 쓴 갯돈을 돌려놓으라고 빚독촉을 하기 시작한 바람에 스스로 숨고 피하고 도망치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는 중이랍니다. 집으로 전화했더니만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치듯 끊어버리기도 했고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니 또 저번처럼 애원하며 당장 돈을 갚겠다며 돈 10,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기까지 했네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신우가 쓴 돈만큼 저희는 번갈아가며 신우한테 독촉 전화를 날릴 계획이랍니다. 매번 돈 10,000원씩 이체받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우리 신우 꽁돈 한번 얻어보려다 인생이 극도로 피곤해지게 생겼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